오늘 사연은 이화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카페 구석자리에서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휘몰아칠 듯 위태롭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화영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로 알려진 강미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미진의 눈가는 이미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커피는 거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미진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묻어나왔다.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뻔뻔한 변명을 할 수가 있어. 화영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10년 넘는 우정이 겨우 이거였니? 화영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며 급히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미진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나는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내 남편 성우 씨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그날 분위기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여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하지만 미진은 화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듯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분위기라고 지금 둘러대는 거야? 그래서 내 남편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고 있었던 거니? 그 촉촉한 눈웃음은 또 뭔데? 내가 다 봤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나쁜 년아.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온 미진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내 남편한테까지 그렇게 꼬리를 치는 거냐고. 화영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상처받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꼬리라니 미진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는 그냥 다정하게 대했을 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성우 씨가 내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설명해 준 거고. 정말 오해야, 믿어줘. 미진은 싸늘한 냉소가 가득한 표정으로 화영의 말을 잘랐다. 오해? 이게 지금 오해로 보여? 내 눈에는 이게 단순한 오해인 것 같아? 웃기지 마. 지난번 우리 동창 모임에서도 그랬잖아. 그때도 내 남편한테만 그랬니? 아니지. 거기 있던 남자들 눈빛이 전부 너한테 뿅가 있었던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 넌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지. 화영은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이고 미진이는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듯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왜 다들 나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건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나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미진은 더 이상 화영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일말의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됐다. 더 이상 내 그 역겨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오늘부로 정말 끝이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징그러우니까. 미진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카페 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홀로 남겨진 화영은 멍하니 미진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귓가에 밀려드는 듯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도 어느새 뜨거운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감당하기 힘든 서러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화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친구 하나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었다. 이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오해가 마치 저주처럼 반복될수록 화영 자신조차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화영은 문화센터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러스트 강좌를 위해 교실로 들어섰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수강생들 앞에서는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밝고 상냥한 모습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강좌는 유독 남성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오늘도 교실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림 그리는 기술이나 작품에 대한 질문보다는 화영, 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사소한 질문을 핑계 삼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수강생이 스케치북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시선은 스케치북이 아닌 화영의 얼굴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느낌이 더 잘 살까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영감이 안 오네요. 역시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이 한번 닿으니까 그림이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존경심과 함께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화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어머, 과찬이세요, 철수 씨. 그래도 여기까지 아주 잘해 오셨는데요. 여기 이 선 처리는 조금 더 과감하게 힘을 주어 그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화영은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몸을 기울여 다가갔고 스케치북 위에 놓인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짝 겹쳐 연필을 함께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와 은은하게 풍겨오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화영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하다는 듯 혹은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 화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범을 보인 후 다른 수강생에게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또 다른 50대의 점잖은 신사풍의 수강생이 이번에는 완성된 그림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지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부부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조촐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들러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그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것을 담고 있는 듯 했다. 화영은 특유의 곤란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그런 귀한 자리에까지 불쑥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께서 혹시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는지요. 마음만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분명 정중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는 나도 모르게 묘한 여지를 남겼던 것일까? 듣는 이로 하여금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게 만드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이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화영은 쏟아지는 남성. 수강생들의 인사와 은근한 관심의 눈빛들을 뒤로하고 문화센터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애써 가볍게 보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진과의 일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화영은 남편 준서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 우리 동네 단골 마트 수강생 한 분이 그러는데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그렇게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예슬이 데리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준서는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화영은 준서의 무심하고 차가운 반응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준서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화영을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치 무언가를 떠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는 별다른 일 없었고, 뭐 이상한 사람은 없었고, 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별일 없었어요. 다들 열심히 그림 그리시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물어본 거야. 밥이나 먹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화영은 그런 남편의 넓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 주체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것이 남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나큰 불안과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남편의 저런 냉담한 반응이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마저도 그런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 오해와 불신이 담긴 시선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방어하고 증명하고 싶어졌다. 나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주말 저녁 문화센터 전체 강사 및 직원들을 위한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다. 장소는 시끌벅적한 동네 대형 고깃집이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도 역시나 여러 테이블 중 가장 분위기가 좋은 테이블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양옆과 맞은편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자 강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그녀에게 쉴 새 없이 술을 권하고 온갖 듣기 좋은 칭찬들을 늘어놓았다. 체육 강좌를 담당하는 30대의 건장한 남자 강사가 먼저 나서며 말했다. 이야, 우리 화영 선생님은 어쩜 이렇게 피부도 아기처럼 곱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회식 분위기가 화영 선생님 덕분에 아주 그냥 확사네요. 자, 이 잔 한번 받으시죠. 화영은 활짝 웃으며 잔을 받고는 특유의 애교 섞인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 강 선생님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역시 운동 가르치시는 분이라 그런지
온몸에서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사진 강좌를 맡고 있는 40대의 남자 강사도 질세라 거들었다. 화영 선생님, 제가 이번에 주말 출사 나가서 정말 기가 막힌 풍경 사진을 몇 장 건졌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조용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같은 아름다운 분이 제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시면 정말 평생 남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화영은 살짝 과장된 몸짓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모델은 모델이에요. 사진 강사님, 그 귀한 작품에 제가 누가 될라. 그래도 사진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영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능숙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주고받는 대화의 수위는 누가 보아도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명백한 거절보다는 항상 여지를 남기는 화법, 상대방의 칭찬에 더 큰 칭찬으로 화답하며 은근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태도. 바로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늦게 도착한 아내. 화영을 데리러 왔던 남편 준서가 그 모든 광경을 입구에서부터 빠짐없이 목격하고 말았다. 여러 남자에게 둘러싸여 마치 여왕벌처럼 웃고 떠드는 아내의 모습, 아내를 향한 남자들의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운 시선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업성 멘트들. 준서의 안 그래도 어두웠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가는 것을 화영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회식이 어수선하게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서는 운전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만이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우며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닫기가 무섭게 준서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분노를 마침내 터뜨리고 말았다. 당신 오늘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여러 남자들한테 아주 그냥 둘러싸여서 희희낙낙하는 모습 내가 다 지켜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라. 화영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분노에 깜짝 놀라 되물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랜만에 만난 동료 강사들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눈 것뿐이에요. 다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자리라 반가워서 그랬던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준서는 아내의 천연덕스러운 반문에 더욱 기가 막혔다. 즐거워? 그게 당신 눈에는 즐거워 보여? 당신 눈에는 그 남자들의 시커먼 속셈과 추파가 정말 안 보였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앉아서 맞장구를 쳐줄 수가 있는 건데. 당신은 유부녀야. 예슬이 엄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화영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나도 알아요. 내가 유부녀고 예슬이 엄마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입 꾹 다물고 웃지도 말고 어디 가서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준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내의 말을 도중에 잘랐다. 그냥 또 그냥 친절한 거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제발 그놈의 지긋지긋한 그냥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당신 행동에는 절대 그냥이라는 게 없어. 만나는 모든 남자한테 일부러 꼬리치고 온갖 여지 다 남기고 그러면서 문제라도 생기면 전부 남자들 탓, 오해한 사람들 탓.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 건데. 화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박하게 항변했다. 꼴이라니 당신까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야. 왜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건데. 너무 억울해. 격렬한 부부싸움이었다. 화영은 자신의 순수한 진심을 몰라주는 남편이 그저 야속하고 억울하기만 했다. 반면 준서는 아내의 끝없이 반복되는 문제적 행동과 궁색한 변명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국의 불길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준서의 하나뿐인 여동생 신우이 준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거실에는 이미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준이는 마치 점령군처럼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화영을 위아래로 쏘아보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언니, 요즘 동네방네 언니에 대한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퍼진 거 혹시 알고는 있어요? 우리 오빠가 언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언니는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이는 모양이죠? 화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가씨,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소문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준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그래요? 언니가 평소에 여러 남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이제 우리 식구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그 망할 문화센터 회식 때도 그렇고 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 남편까지 건드렸다는 그런 더러운 소리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화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가씨, 지금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결단코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한 적 없어요. 미진이하고는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고 준이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오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 수많은 남자들이 전부 다 언니한테 단체로 반해서 밤낮으로 안다라는 것도 다 오해라는 말씀이시네요? 언니는 그냥 가만히 순진한 척 앉아 있는데 불쌍한 남자들이 알아서 기어와서 전부 다 바치는 거냐고요? 제발 우리 착한 오빠 좀 그만 괴롭히고 이제부터라도 처신 좀 똑바로 하고 사세요. 애도 있는 양반이 어디 가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준이는 속사포처럼 쏘아붙이고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횡하니 현관을 통해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화영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극심한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 미진이는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렸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까지 자신을 이렇게 벌레 보듯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고립감과 함께 극도의 수치심에 휩싸였다.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나는 억울해. 그녀는 자신의 결백함을 더욱더 강하게 믿으려 발버둥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영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더욱 조심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철벽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색한 조심스러운 행동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럽게 비칠 뿐이었다. 문화센터에서 남자 수강생이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면 예전처럼 부드럽고 상냥하게 응대하는 대신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일부러 딱딱하게 대답하거나 황급히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혹시 나에게만 유독 쌀쌀맞게 구는 건가? 아니면 혹시 이것도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인가? 하는 더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방어해야만 했다.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홀로 마주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분명 웃고는 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공허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 거울 속의 저 여자는 정말 누구일까? 화영의 일러스트 강좌에 새로 등록한 중년의 남성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민철이었다. 그는 처음 강좌의 모습을 드러낸 날부터 유독 노골적으로 화영에게 뜨거운 호감을 드러냈다.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값비싼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 그녀에게 건네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굳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따라붙기도 했다. 어느 날 수업 후 정민철은 화영에게 다가와 작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불쑥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별건 아니지만 제 작은 성의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처럼 선생님도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화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그가 내민 쇼핑백을 받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합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이런 선물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화영은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전보다 훨씬 단호한 어조로 그의 말을 잘랐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미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선물이나 식사 제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영은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정민철은 전혀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주말 저녁 화영과 남편 준서 그리고 어린 딸 예슬이가 함께 거실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든 정민철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화영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준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정민철은 화영을 발견하고는 마치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꽃, 선생님처럼 아름답죠? 준서는 싸늘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정민철의 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시죠? 정민철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화영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 준서의 그동안 쌓였던 분노는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고 말았다.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온 준서는 화영에게 그야말로 불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대체 저 인간은 또 뭐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저런 정신 나간 놈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당신 혹시 나 몰래 저런 파렴치한 남자들하고 계속 만나고 다녔던 거야? 화영은 이미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울먹이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여보. 정말로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러 번 거절했어요. 믿어줘요. 하지만 준서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거절? 당신이 하는 그 가짜는 거절이 진짜 거절이긴 한 거야? 늘 그런 식이었잖아.
애매하게 여지나 남겨서 순진한 남자들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일이라도 터지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눈물이나 짜면서 발뺌하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참겠다고. 화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절규했다. 믿어줘요, 제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서는 이미 눈물까지 참고 있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우리 딸 예슬이한테 당신 같은 부정한 엄마의 모습 더 이상은 보여줄 수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당신 그거 병이야. 당신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잠시 말을 멈췄던 그는 결국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그게 당신이나 나 그리고 우리 불쌍한 예슬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이혼이라는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화영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간절한 눈물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매력이 결국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가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혼. 그 단어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가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그녀는 정말 아득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화영과 준서는 같은 집안에서도 마치 남남처럼 각방을 썼다. 집안은 언제나 냉랭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화영은 충격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혼만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고 싶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 준서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조용히 화영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한 편이었지만 하나뿐인 며느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그저 외면할 만큼 냉정하거나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바싹 야윈 화영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 이제 그만 울고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화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준서 씨는 이제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남편 마음도 지금 오죽이나 답답하고 힘들겠냐마는 너도 참 딱하고 안타깝구나. 내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심리 상담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혹시 내가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준서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보마. 화영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할 만큼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에 화영은 아주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화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실 문 앞에 서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감에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올가매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애써 품고 화영은 천천히 상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녀는 상담실 문턱을 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 안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알 수 없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40대 후반의 여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민서가 부드러운 미소로 화영을 맞이했다. 김민서 의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화영을 따뜻하게 안심시키며 그녀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들어주었다. 화영은 처음에는 많이 주저하고 낯설어했지만 김민서 의사의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한 따뜻한 눈빛과 편견 없이 경청하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경험들, 남편과의 깊어진 갈등, 가장 친한 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절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하나씩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때로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깊은 억울함을 격하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게 몇 번의 상담 세션이 이어졌다. 김민서 의사는 화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남편 준서와의 부부 공동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병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김민서 의사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어조로 진단 결과를 화영에게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화영 씨,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여러 가지 정황들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화영 씨의 경우에는 현재 연극성 성격장애의 일부 특징들과 함께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일종의 애정망상과 유사한 형태로까지 발현되어 스스로는 그저 평범한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행동들이 타인에게는 충분히 유혹적으로 비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영은 김민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무거운 둔기로 세게 내리친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저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들, 끊임없이 이어졌던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들, 그 모든 혼란스러웠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맞춰지는 듯한 묘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어쩌면 처음부터 병든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해왔던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극심한 충격과 깊은 절망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어쩌면 한 줄기 빛일지도 모르는 작은 안도감. 이제라도 진짜 자신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일까? 하지만 이 무겁고 잔인한 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하는 것일까? 드디어 이혼 조정기일이 다가왔다. 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는 화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와 남편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멀찍이 떨어진 채 조정위원회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은 기계적으로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들을 던졌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쉽게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여전히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준서에게 물었다. 박준서 씨, 여전히 이혼을 원하시는 최종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준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던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니, 박준서 씨, 그리고 조정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영에게로 쏠렸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김민서 의사의 소견서 사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도대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메어왔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준서의 두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다. 조정위원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의외의 표정을 지었다. 화영은 김민서 의사의 소견서를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으며 말을 계속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저의 지난 행동들이 사실은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커다란 결핍과 오래된 상처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모든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 준서 씨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화영의 눈에서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자신의 결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드러낸 것이다. 화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남편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정말로 미안해요.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우리 소중한 가정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거 다 내 탓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저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화영의 용기 있는 자기 고백과 진심. 어린 사과에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조정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화영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닫힌 마음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정을 잠시 중단시켰다. 조정실을 나온 준서는 복도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화영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준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화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아주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화영에게 물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전부 진심이야? 정말로 치료받고 달라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화영은 흐르는 눈물을 다급히 닦아내며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진심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정말 노력할게요. 당신과 우리 예슬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병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이겨낼게요. 준서는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 이혼은 보류하지.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나한테도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공유해야 해.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예전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분명히 약속해. 만약 또다시 화영은 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없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들 거예요. 정말 약속할게요.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거운 침묵은 어쩌면 일종의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화영의 지쳐있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작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완벽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분명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아주 작은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다. 화영은 약속대로 꾸준히 정신과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민서 의사와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과거에 잊고 싶었던 상처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주 느리지만 한 걸음씩 자신을 이해해 가고 있었다. 남편 준서는 아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함께 부부 상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기류가 흘렀지만 아주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화영은 어린 딸 예슬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어색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딸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아내와 딸의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던 준서의 입가에도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화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위험한 매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매력이 아니라 그녀의 깊고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신기루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치료의 길은 분명 길고 힘들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새로운 여정이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렵지만은 않았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 될지라도 그녀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어렵게 찾아낸 삶의 가장 소중하고 찬란한 희망의 한 조각이었다.